방패용사 성공담은 우연히 발견한 책 사성무기서를 읽고 이세계 용사로 소환되는 이와타니 나오호미의 이야기이다. 용사라 함은 보통 검을 지니고 어느 곳에서나 센터 포지션인 마왕을 무찌를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용사가 4명이나 존재한다면 어떨까? 심지어 내가 검을 지닌 게 아니라 한낱 방패병이라면 활이나 창, 검을 가진 다른 용사와 달리 왼손엔 방패, 오른손엔 주먹. 이거 완전 캡틴 아메리카 아니냐? 나오호미는 성장률 극악의 탱커로 이 세계에 소환된다. 게다가 소환된 국가는 방패용사를 천대하는 곳. 4-5명 정도 파티를 이룬 용사들과는 다르게 나오호미는 2명이서 파티를 맺으며 그야말로 개고생이란 개고생은 다하지만 그의 쌉싸게 라이프는 이제 막 시작된 것. 유일하게 자신을 따라준 동료의 거짓 밑으로 전재산 탕진 및 범죄자 신세가 된다. 고구마만 겁나 먹이면서 사이다는 단 한 모금도 주지 않는 악랄한 이 세계이니 지금부터 방패용사 성공담에 대해 알아보자. 작가의 이름은 아네코 유사기. 그는 일본의 투고 사이트 소설가가 되자 해서 2012년 5월 21일 브라콘마 왕의 결혼 생활이라는 웹소설로 데뷔. 지금까지 총 18개의 작품을 집필한 그는 현재 5작품을 동시 연재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작품이 방패용사 성공담이다. 2013년 라노벨 발매, 2019년엔 애니화까지 이루어져 판매량 1100만 부를 돌파. 제작사는 이때다 싶어 애니 2, 3기를 동시 발표한다. 이 만화 왜 이리 인기가 많지? 쉽겠지만 그것은 아마 창과 방패에 팝콘각 부르는 자강두천 맛이 아닐까. 아침 드라마급 전개로 유명세를 탄 케이스다. 작가라면 이후 더 자극적이게 만드는 것이 보통. 하지만 그는 오히려 정반대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쌓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작가의 You just activated my trap card. 계획된 연출인 것 같다. 어느 만화나 초반이 가장 중요하니까 6화 정도까진 부부의 세계 뺨치는 막장을 넣고 일단 보게 만든 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에피소드를 진행.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버서커 소울 발동. 라노벨 버전과 웹소설 버전을 평행세계시키며 8권을 기점으로 두 작품을 나누게 된다. 이는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처럼 웹소설 속 존재하지 않았던 오리지널 캐릭터를 만들어 등장시키는 같은 세계관의 다른 루트를 의미한다. 모르겠으면 미연씨를 떠올려보자. 작가의 말에 따르면 웹 연재판은 해피엔딩, 팬들은 스토리가 갈라진 라노벨에서 진엔딩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외전 창용사의 새 출발에서 창용사가 과거로 돌아가려 타임루프할 때 하드모드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안 그래도 다크소울급 가혹한 세계, 방패용사가 고통받는 이유를 설명하기엔 충분한 한 줄이 아니었을까. 이 세계 생활 시작부터 날아가버린 주인공 나오호미. 그는 원래 20살의 대학생, 바로치고 오타쿠였으나 우연히 책을 읽던 중 이 세계에 소환된다. 책 이름은 사성무기서. 누구나 이 세계에 가기 전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으나 마인에게 처맞은 후 나락으로 떨어진 그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인간 불신에 걸려버렸는데 대현자 지로보 센세를 알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 모르겠으면 미연씨를 떠올려보자. 이게 평행세계다. 결국 혼자가 된 그에게 남은 건 방패 하나. 전설 방패의 페널티로 검조차 장비하지 못하고 솔로잉 탱커의 길이 강조된다. 보통 방패만으로 사냥하는 것을 예로 들자면 전면부로 적을 후려친다거나 방패 모서리로 찍어버리는 걸 생각할 테지만 주인공은 몬스터가 물게 놔두고 주먹으로 때려잡기 시작. 극한의 비효율 챌린지 방패용사 편. 본격 브라움에 빙의하여 노가다를 하게 된다. 방패용사로 이런 걸 바랬건만 현실은 방어력 좀 올려주는 간지악세일 뿐. 민첩도 공격력도 부족하니 차라리 물린 채로 후두려 팬 거. 이쯤 되니 방패 쓰레기설은 팩트?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 하지만 우리의 나오호미가 어떠한가? 20살 모쏠백수의 최악의 상황에도 언제나 답을 찾은 오타쿠. 그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었다. 가장 밑바닥에 던져진 만큼 장비 연구를 목표로 필드 무한 트라이. 마침내 그는 방패의 특수 능력을 밝혀내는데 몬스터의 시체나 약초, 온갖 재료를 흡수시키면 새로운 특성을 방패에 적용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성장형 무기라는 것. 채취 스킬이 붙어있는 리프 실드, 반투명 실드를 생성하는 로프 실드, 공격을 막으면 개머리가 튀어나와 물어뜯는 쌍두욱견 방패 등 특수 기능을 가진 방패를 해방하게 된다. 캡틴 아메리카 옆엔 윈터 솔저가 필요하듯이 아무튼 누군간 필요했는데 방패용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던 이유는 노예시장에서 만난 소녀 라프타리아 덕분이다. 대부분의 용사라면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 돈을 지불했겠지만 놀랍게도 그는 철저하게 가성비를 생각한 결정. 어딘가 아파 보이는 노예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딜러로 사용할 계획이다. 세계관을 생각해보면 납득할 수밖에. 그렇게 치료를 마친 뒤 폭풍 성장한 라프타리아. 이는 시간이 한참 지났다던가 병을 고쳐서 나이를 먹었다던가 하는 현실적인 개념은 아니고 어린 시절 레벨업을 하면 신체적인 성장을 이루는 수인의 특성, 즉 얼마 전까지 9살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레벨업을 하여 단 일주일 만에 성인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아메리카노가 쩔이라면 탑은 버스이기에 그녀가 이렇게 급성장한 건 방패용사가 탱킹하는 동안 경험치를 쓸어 담았기 때문이라고. 제일 먼저 동료가 된 사람답게 가장 충성도가 높으며 그녀는 시간이 갈수록 나오후미를 사랑하게 된다. 물론 어린 시절부터 봐온 주인공 입장에선 큰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건 함정. 이쯤에서 등장하는 우리의 필로. 금발머리에 조그만 날개를 가진
가진 그녀는 랜덤 뽑기를 통해 획득한 마물이며 마차를 끄는 타조처럼 생긴 팩 같은 개념이다. 처음 키웠을 땐 날렵한 느낌의 평범한 몸집으로 등장하지만 마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방패의 버프를 받아 몸집도 크고 그에 걸맞은 공격력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도 물론 필로리알에 숨겨진 종족 특성 중 하나이며 용사가 기른 개체는 필로리알 킹 혹은 퀸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후 필로는 필로리알의 여왕과 만나 차기 여왕 자리를 맡게 된다. 밥심에서 느껴지는 전투력, 필로리알 퀸이 된 필로는 좀비 드래곤과 대등할 정도이고 일반 병사들을 압도하는 파워를 가졌는데 동료는 동물들 뿐? 이쯤 되니 방패 동물 성공담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방패용사가 수인과 마물로만 파티를 구성한 것에 수상할 정도로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이는 초반에 잠깐 언급한 그녀의 계략 때문이다. 마인스피아 aka 비치,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방패용사와 파티를 맺은 그녀는 처음엔 나오후미를 위한 척 사냥도 하고 여러가지 알려주더니 하루가 지나자마자 역대급 통수를 치는데 용사가 120은화짜리 방어구를 쓸 때 자신에겐 480은화 무기를 사게 했으며 큰 지출이 있었음에도 여관방을 따로잡는 필요 이상의 은화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그렇게 다음날 여관에서 일어난 나오후미는 기본 아이템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도둑맞게 되고 갑자기 기사들이 찾아오더니 그를 왕 앞으로 끌고 가는데 이는 술에 취한 방패용사가 자신을 덮쳤다며 누명을 씌워서 그런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나오후미는 범죄자 신분이 되면서 목숨은 건지지만 그녀의 트롤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기념 파티에서 라프타리아를 해방시킨다는 핑계로 창해 용사와 결투를 벌이게 하며 왕위 계승권을 위해 동생과 방패용사를 죽이려 산에 불을 지르고 백성들을 사람으로서 무시 길가에서 결투 신청을 하는 등 그녀의 악행은 성원이 형도 알게 되었다고. 다행히 여왕 밀레리아가 복귀한 이후 모든 진실이 까발려져 사형을 선고받지만 나오후미에 의해 사형 대신 이름을 비치로 모험가용 가명을 바뀌는 선에서 마무리되는데, 굴욕을 당했음에도 멘탈 하나는 끝내주게 튼튼한 건지 계속해서 나오후미의 앞길을 방해한다. 하지만 이미 먼치킨이 되어버린 주인공에 의해 뚝배기가 깨져나갈 것. 이쯤이면 다른 용사들도 누명임을 알아줄 만한데 그녀의 거짓말에 아직까지 속고 있는 검, 창, 활, 그 중에서도 호구 오브 호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창해 용사 키타무라 모토야스. 필로가 마무리란 걸 알고도 들이대는 어마어마한 가능충이며 파티원 전부 여자에다 본인은 존잘 인싸남이다. 그가 이렇게 여자를 밝히게 된 이유는 19금 미연시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인데, 외전 창용사의 새 출발에 따르면 소환되기 전에 그는 얀델의 스토커 2명에게 살해당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트라우마가 생긴 모토 야스는 여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게 되었는데 얀델의 2명에게 살해당했다는 걸 봐선 팬들은 이 게임을 스쿨데이즈로 추측하고 있다. Nice boat. 근데 어떻게 이름이 모토 야스? 필로를 귀여운 소녀인 줄 알았던 그는 마냥 귀엽다고 다가갔다가 사타구니를 걷어차여 심형이 될 뻔했는데 기본적으로 낙관적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성격이다. 그곳에 문제가 있는 것 빼곤 정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금 전까지 치고받고 싸우던 방패용사에게 협력을 요청할 정도였다. 이제서야 오해가 풀리는 모토야스. 한마디로 너무 순진해 마인에게 조종당했을 뿐 사람 자체는 친절하고 좋은 녀석이라고. 이후 마인에게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아 큰 충격을 받게 된 그는 주변 여자들이 전부 돼지로 보이기 시작한다. 비호감의 돌대가리, 개그 캐릭터의 포지션으로 마인한테 휘둘리는 모습을 본 독자들은 모토야스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했으나 외전인 창용사의 새 출발이 발매되면서 오히려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답답한 스타일의 방패용사 성공담과 달리 세계관 설명이나 스토리도 빠르게 스킵, 바람 요소까지 전부 부숴버리는 스프라이트 샤워를 선사했다. 마인의 엄청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다만 스토리 초반 방패를 무시하는 발언을 통해 귀족 탱커를 무시하는 천민 딜러라며 깨말못의 칭호를 갖게 된다. 외전에선 직접 필로를 키우기 위해 마물의 알을 사들이지만 매번 실패로 돌아가는데 필로가 태어나기 위해선 나오후미가 주인이어야 하며 파티원 중 성인 여성이 존재해야 함을 모른다. 물론 그 외에도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나 한마디로 모토야스는 절대 필로를 가질 수 없다는 상황이라고. 2022년 4월 6일 호속작이 방영을 시작 2기의 경우 한국 제작사인 DR무비가 애니 제작에 참여했으며 3기의 방영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만화는 일상물 2편, 본편 1편, 게임은 모바일 게임과 쭈꾸루 게임이 발매되었는데 원작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면 방패용사의 벼락 출세이지만 정발판에선 방패용사의 성공담으로 변경되었다. 이세계물 4대 천왕을 모은 이세계 쿼르텟 2기에 출연, 극장판 이세계 쿼르텟 어나더 월드에도 등장할 예정이므로 궁금한 사람들은 라프텔을 확인해보자. 그러니 이세계물을 좋아한다면 방패용사 성공담은 꼭 봐라. 안 보면 너만 손해, 알지? 내용 중 화래용사와 카레용사는 빠졌는데 나머지 캐릭터는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저번주 댓글 추천은 코바야신의 메이드래곤 2부 천원돌파 그랜라간 86. 다음 주엔 이 셋 중 하나를 골라 TMI를 만들 거. 댓글을 쓰면 확률이 올라간다고? 그럼 오늘도 6구 컷!